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중3 때 그렇게 싫어했던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무슨 함수? 삼각함수. 요 용어가 조금 낯선 것도 같고 낯설지 않은 것도 같지? 왜? 우린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웠잖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그걸 배울 겁니다. 자, 그 녀석을 배우기 전에 먼저 1번은 뭐가 나왔냐면 일반각. 이 각은 각인데 왜 갑자기 또 일반각이야? 2반도 아니고 또 1반이네. 와, 일반각. 두 번째는 무슨 법? 호도법. 와, 완전 새로운 단어들만 나오는데. 그리고 3번은 또 그런데 좀 낯설지가 않네. 3번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목은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가장 기본적인 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각이 뭔지, 그리고 갑자기 나온 호도법은 또 뭔지, 그리고 호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요 부채꼴의 호의 넓이와 미쳤군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녀석을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고요. 자,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니까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각함수 첫 시간이고, 삼각함수 문제에서는, 삼각함수에서는 각도가 핵심이니까 각을 새롭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각, 몇반각, 일반각의 정의. 일반각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각을 정의를 할 거야. 뭘 정의한다고? 각을 정의.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직선이 뭐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가 생겨버리지? 이렇게 각이 생겨버리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각이라고 불렀잖아요. 각.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생각. 자, 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직선이 몇 개 필요하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만들어지겠지. 괜찮을까요? 당연한 거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선생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각도가 얼마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왜? 직선이 몇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1번 시초선과 동경이 나왔는데요. 시초선과 동경. 자, 새로운 용어 뭐가 나왔다고? 시초선, 또 뭐가 나왔다고? 동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반직선. 반직선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 반직선. 우리가 직선의 의미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녀석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불렀죠. 뭐라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근데 반직선은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반직선. 어렵지가 않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주어진 그림에서는 이렇게 O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여기로만 뻗어나가 이렇게 뻗어나가 어느 방향으로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가 이렇게 가능하죠. 요 빨간색 두 개를 뭐라고 부르겠다? 반직선. 자, 두 개 반직선 OX와 OP에 의해서 각 X, OP의 크기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 각이 의미하는 바가 반직선 OP가 요 반직선 누구 요 반직선 OP가 잠깐만요. 요 각도가 의미하는 바는 반직선 OP가 점 O를 중심으로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반직선 OP까지 위치까지 뭐 하는 거다? 회전한 양이라면서. 회전한 양. 자, 보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반직선 OX와 반직선 OP가 나와 있는데 요 부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파란색을 뭐라고 배웠냐면 각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 각의 의미를 봤더니 이 각의 의미는 반직선 OP가 누구? 요 반직선 OP가 이 녀석이 어떻게 반직선 OX로부터 요 반직선 OX로부터 뭐 한 거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 거다. 뭐 한 거라고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한 거다. 요 회전한 각도가 요 주어진 각이 되겠지. 회전한 양 될까요? 이때 요 각을 재는 요 기준선 O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초선. 뭐라고요? 시초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는 기준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이때 실제로 회전한 반직선이 있죠. 뭐한 거? 요 반직선 OP와 같이 이렇게 회전한 거, 요 회전한 반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동경. 뭐라고 부른다? 동경.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때 동경 OP가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뭐 할 때? 요 회전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이렇게 양의 방향. 각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양의 방향을 쓰겠습니다. 양의 방향. 무슨 방향? 양의 방향. 이렇게 부를게요. 반대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을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 무슨 방향? 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을 뭐라고 부르자? 얘는 음의 방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무슨 방향? 이렇게 음의 방향. 무슨 방향? 이렇게 음의 방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나 동경 미쳤군요 선생님. 이거 시초선이라며. 얘는 무슨 선? 이렇게 시초선 이렇게 쓰기로 하고, 어떤 동경이 이렇게 돌았대. 이렇게 나 동경. 또 다른 동경은 이렇게 돌았대. 이렇게 동경. 뭐 동경은 막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저 빨간색 동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얘를 이렇게,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돌게 되면은 이렇게 30도라고 쓰고 앞에다 뭘 붙여라? 이렇게 플러스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 파란색 동경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얼마큼 돌았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돌았다면 이 앞에다가 뭘 붙여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야. 왜? 음의 방향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시계 반대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뭐라고? 주어진 녀석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혹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라고요. 괜찮지? 자, 이번에는 몇 반각? 이렇게 일반각이 나왔습니다. 몇 반각? 일반각.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도라고 하기는, 자, 각 XOP는 주어진 그림에서 각 XOP가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요? 여기 요 부분 맞지? 각 XOP가 알파도 아닌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라고?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파도라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시초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 얘는 각을 재는 거니까, 각을 재는 기준선이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근데 동경이 지금 어떻게 나왔다고? 동경 OP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질문입니다. 주어진 동경이 도대체 몇 바퀴를 회전해서 저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걸까? 선생님 무슨 질문이세요? 아니, 주어진 동경이 5를 기준으로 몇 바퀴를 돌아서 저렇게 놓여 있는 거냐고. 예를 들어서
주어진 동경 OP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잖아. 그냥 놓여 있는 상태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저 상태에 놓여 있는 건지는 모른다는 거지. 또 얘가 어떻게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몇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몇 바퀴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인정. 결국 놓여 있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몇 바퀴를 돈지는 모른다. 그래서 알파도 옆에다가 뭘 쓰자 이렇게 360도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360도 얼마 곱하기 이렇게 n까지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n은 뭐냐면은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얘는 정수, 먼수 이렇게 정수, 먼수라고 이렇게 정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360도가 나온 이유가 뭘까? 한 바퀴를 돌면은 360도 뭐라고요?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러면은 요 n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얘는 회전한 바퀴수 몇 바퀴 그런데 그럼 n이 왜 자연수가 아니고 이렇게 정수가 나오게 되냐면은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혹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n은 양의 정수가 될 수도 있고 n은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몇 반각, 일반각, 몇 반각, 일반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왼쪽. 자, 요 왼쪽을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호도법이 나왔대요. 무슨 법? 호도법. 자, 호도법이 뭐지? 호도법 여기 나왔습니다. 자, 밑줄만 쳐보겠습니다. 무슨 법? 이렇게 호도법. 자, 호도법은 라디안을 단위로 해서 각을 나타내는 방법. 뭐야 갑자기? 라디안은 또 뭐야? 라디안. 뭐야 라디안? 와, 뭔지 모르겠다. 자,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각을 잴 때 각의 단위가 뭐였었지? 그렇지. 뭐라고요? 각의 단위는 도로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각을 나타낼 때 이렇게 30도, 몇 도 이렇게 45도, 혹은 몇 도 이렇게 90도, 혹은 몇 도 이렇게 120도. 이거와 같이 우리는 초등학교 때 각을 나타내는 단위로 도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냈었지. 이러한 방법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 이렇게 60분법. 무슨 법? 얘를 60분법. 얼마? 60분법. 됐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각의 단위가 필요하게 돼. 뭐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각의 단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고. 괜찮죠? 자, 그때 요 새로운 각의 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요 부채꼴을 봤더니 요때 요 반지름이랑 뭐랑 같다고? 요 반지름이랑 요 호의 길이랑 같지.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얼마 나왔다?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 값도 r이 나왔지. 이때 만들어지는 요 각도 있지. 요 만들어지는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자. 뭐라고요? 이건 약속이야, 약속.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값과 호의 길이값이 같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약속한다고? 1라디안. 뭐랑 같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하자. 자, 1라디안의 정의.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읍스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에서 호의 길이가 얼마짜리? 길이가 r짜리인 호에 대한 누구의 크기? 요 중심각의 크기를 뭘로 약속을 하겠다고? 1라디안으로 약속을 하겠다. 이게 1라디안의 정의다. 그럼 호도법은 뭐냐면요. 호도법은 라디안을 단위로 사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 라디안을 단위로 사용해서 얼마? 각을 표현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진짜 리얼리 확실히.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까?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호도법은 뭐라 했지 방금? 각의 단위가 얼마인 거? 그렇죠. 각의 단위로 라디안을 사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다? 호도법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테니까 잘 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이게 부채꼴이 나 중심각 잡아주시고,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에이, 너무 그런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리시고, 자, 원이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자, 반지름의 길이 값을 이렇게 r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만큼 잡아서 쭉 그을 거야. 이렇게 그어. 자, 이때 요 호의 길이 값도 뭐가 되면은, 이때 호의 길이 값 요만큼도 이렇게 얘가 얼마가 나오면은, 얘가 r이라면은 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 나온다? 요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1 라디안이라면서요. 라디안은 요 뒤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얼마? 1 라디안 이렇게 쓰겠다고. 이거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때 요 부채꼴을 조금 더 요 녀석을 좀 크게끔 만들 거야. 확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어봐.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요만큼 이렇게 얼마 여기도 r이라고 쓰게 되면은 요 가운데 중심각의 크기도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얼마 1 이렇게 라디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리얼리. 그럼 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호의 길이 값도 커지는 건 당연히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에서는 요 각도가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 2r. 이런 식으로 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뭐가 성립한다고? 비례 관계가.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요만큼 요 빨간색 호의 길이가 얼마? 요 빨간색 호의 길이가 이렇게 파이 얼마 라디안인가 알고 있죠? 괜찮냐? 그럼 그때 요 중심각의 크기는 도대체 몇 라디안일까? 얼마? 이렇게 몇 라디안 이렇게 쓸까? 이렇게. 자, 비례식을 이용해서 요 x 값을 구할 거야. 자, 각도가 얼마일 때, 요 각도가 1라디안일 때, 그때 호의 길이가 얼마 나왔지? 이렇게 r이라고 나왔잖아요. 인정? 그럼 각도가 얼마일 때, x일 때, 그 호의 길이가 얼마 나온다? 파이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을까? 리얼리? 진짜로? 따라서 얼마? 요 x는 얼마가 나온다고? x의 값은,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x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파이가 나오게 된다. 선생님, 파이요? 3.14 말하는 파이요? 맞아요. 파이는 얼마? 3.14. 얼마? 3.14. 단위는 뭐가 나왔다? 요 뒤에 단위가 이렇게 라디안이 돼버리겠지. 라디안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요거 어디 여기 요 파란 거가 잠깐만 어떤 거요? 요 파란 부분을 나타내는 각도가 우리는 지금까지 180도로 알아왔는데요. 맞아요. 누가 틀렸다고 했냐? 요 파란 부분의 각도는 몇 도? 180도. 선생님, 그런데 지금 파이 라디안이라면서요. 맞다니까. 두 개는 뭐가 틀리다고? 단위가 틀리잖아.
1km랑 1000m랑 같은 것처럼 단위가 틀린데 1과 1000을 같다고 쓰잖아. 왜? 단위가 다르니까. 이해될까요?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각의 단위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요 파이 라디안이 호도법으로 요 파이 라디안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60분법에서 얘가 몇 도랑 같다 이렇게 180도랑 같다고 요거 뭐랑 같다 요 파이 라디안과 뭐랑 같다 180도랑 같다고요. 됐습니까? 이것이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아까 우리가 1라디안을 정했는데 그럼 1라디안은 도로 바꿨으면 얼마가 돼요? 1라디안? 쉽지. 왜 쉽냐면은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이렇게 1라디안 도대체 1라디안이 대략 몇 도인지를 구하고 싶어. 그 양변을 뭐로 나누자? 파이로 양변을 나눠. 파이로 나눈다고? 왜 파이가 얼마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파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3.14잖아. 맞지? 그럼 나눠봤더니 얼마 나온다? 얘가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는 파이가 대략 3.14 정도 되니까 얘는 얼마? 57. 이렇게 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1라디안을 도로 바꿔봤더니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그럼 선생님 90도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데요? 90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90도 누구 이렇게 90도 자 이렇게 9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 쓰려면 양변을 뭐로 나누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로 나눠라? 양변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얼마 나온다? 2분의 이렇게 파이 라디안 이렇게 나오게 된다. 가능할까요? 물론 여러분 선배들을 봤더니 조금 처음에는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이번 시간만 헷갈려 할 것 같아요. 괜찮아? 리얼리?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팁 있죠? 팁. 요 팁에 나와 있는 요 빈칸 부분을 채우는 연습을 좀 할까요? 여기는 60분법과 호도법 뭐라고? 60분법과 요 호도법 사이에 요 각을 막 바꿔 쓰는 거 있잖아. 요 각을 막 바꿔서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의 출발점은 반드시 어디에서 가라? 요 빈칸을 채울 때 기억이 안 나게 되면은 이 녀석을 채울 때 기억이 안 나게 되면은 반드시 얘부터 써놓고 시작을 해라. 180도가 뭐랑 같으니까 요 180도가 얼마? 이 녀석이 파이 라디안과 같은 거니까 얼마요? 요 45도는 얼마다? 이렇게 x라고 써놓고서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 보자는 겁니다. 괜찮지? 리얼리? 진짜로? 기억이 안 나면은 뭘 이용하자고? 요 180도가 얼마니까? 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외운 숫자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봤더니 앞으로는 호도법은 단위가 라디안인데 라디안을 생략하고서 각을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각을 뭐 한다고? 단위인 라디안은 생략을 하겠다고요? 귀찮아서. 라디안을 생략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막 헷갈려해. 뭐가 헷갈려냐면은 잘 봐봐. 이렇게 180도가 얼마? 요 180도가 뭐랑 같다고 이렇게 180도가 이렇게 파이 라디안과 이렇게 같다고 쓴다면서. 물론 이것도 헷갈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라디안을 생략을 하라면서 생략. 그럼 뭐야? 180도가 숫자값 3.14랑 같다고? 오 마이 갓.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같다니까요. 180도가 각이니까
파이를 그냥 3.14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각으로 해석하라고. 어떤 단위의 각? 라디안을 단위로 갖는 각,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요. 되겠습니까? 리얼리? 자, 조금 여러분들이 긴가 민가 긴가 그럴 것 같은데 천천히 봐줘요. 오늘은 헷갈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자, 우위로 넘어갑니다. 우위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뭘 구한다고? 넓이? 선생님,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구할 때 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우리는 초등학교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는데요. 자, 오른쪽에 주어진 부채꼴에서 자, 호의 길이 한번 써볼까? 자, L은 어떻게 썼을 때 요 L은 얼마? 2파이 원주의 길이값 곱하기 이렇게 360도분의 얼마? 이렇게 360도분의 누구? 요 중심각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문제의 조건에서는 요 중심각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단위가 뭐가 나왔다고? 라디안. 뭐라고요? 오른쪽에 주어진 저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세타라고 나와 있는데 걔 단위가 뭐다? 라디안. 그럼 여기서 요 360도를 라디안 단위로 바꿔. 아까 180도가 얼마?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360도는 그거의 몇 배? 2배. 이런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2파이 라디안.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약분된다? 이렇게 2파이가 뭐가? 이렇게 2파이가 약분돼 버리니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다? 이렇게 반지름 곱하기 세타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해. 무엇 구하는 공식?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 곱하기 세타다. 세타는 뭐? 중심각의 크기. 다만 조심할 거는 요 세타가 중심각의 크기인데 단위는 반드시 뭐라고 써라? 요 세타의 단위는 반드시 라디안이다. 뭐라고요? 라디안. 뭐가 아니라고? 도가 아니다. 요 세타의 크기가 도로 주어져 있으면 뭘로 바꿔라? 라디안으로 모양을 바꿔라. 이게 되겠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 부채꼴의 넓이, 누구의 넓이? 요 부채꼴 넓이를 이렇게 S라고 썼을 때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에다가 뭘 곱한 거? 이렇게 360도분의 무슨 각? 이렇게 중심각.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슨 각? 중심각 세타라고 쓰면 되겠네. 여전히 요 세타는 단위가 뭐다? 얘는 라디안. 그러면은 아래쪽에 주어진 요 360도도 뭘로 바꿨어라? 라디안으로 바꿨어라. 360도는 얼마? 이렇게 2파이 라디안.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자,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주고 요 파이랑은 약분 되겠지. 나머지를 정리했더니 뭐가 나온다? 나머지를 정리한 식의 모양이 2분의 1 얼마? 2분의 1에다가 얼마요? r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요 세타의 단위가 뭐라고? 요 녀석은 각도가 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답을 써야 된다. 괜찮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 녀석은 어떻게? 2분의 1 r 곱하기 얼마? 얘가 r 곱하기 세타인데 우리는 방금 요 r 세타의 값이 요 r 세타가 뭘 나타내니까 이것이 호의 길이 L을 나타내는 거니까 2분의 1 RL 뭐라고? 2분의 1 RL 혹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된다. 이해가 될까요? 리얼리? 자, 그럼 우리는 요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봤고 두 번째 조심할 건 뭐라고? 여기에 주어진 각도 세타는 단위가 뭐다? 라디안이다. 절대로 도로 쓰면은 안 된다. 되겠습니까? 리얼리? 진짜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고, 각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두 개의 반직선, 즉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반각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일반각의 표현법도 배웠지. 자,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우리는 그 필요성을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했었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각의 단위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맞지? 그게 무슨 법이라고? 호도법. 그리고 호도법을 이용해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과정도 연습을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새롭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각의 단위, 라디안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